안녕하십니까. KIFRS 법인세회계의 저자 정태권 공인회계사입니다. KIFRS 법인세회계의 초판을 쓴 지 2년이 지나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내게 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세회계는 한국 상황에 토착화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서 규정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외국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법인세회계의 적용은 한국의 세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회계를 우리나라 회계 종사자들이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서의 규정들이 한국의 세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히 외국에 있는 법인세회계 책을 번역하는 것으로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인세회계 많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법인세 기준서를 연구한 제가 법인세계의 토착화, 기준서 규정과 한국 세법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연법의 틀을 벗어나야 하겠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연법. 많은 회계 종사자들이 법인세 회계를 함에 있어서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연법에 따른 법인세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 구체적으로는 자본거래에 대한 것인데요.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연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가지고 법인세 회계를 설명합니다.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기준서는 분명히 자산부채법에 따른 법인세 회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법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가지고 법인세 회계를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법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손익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 회계 처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거래요. 대표적으로 사업결합 거래가 됐든지 사업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금 외의 자산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유상증자 거래가 있겠죠.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연법에서는 자본 거래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산부채법을 적용하게 될 때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모두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자산부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실무에서 많은 경우에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가 누락되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준서에서 자산부채법에서 나온 규정, 자산부채법 때문에 생긴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 차이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 이게 자산부채법 때문에 발생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준서에서 중요한 규정이죠.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결합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말라는 규정이죠. 이 규정도 자산부채법에서 나온 그 개념에서 나온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의 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인식한다. 손익거래면은 손익으로,
자본거래면은 자본으로 그리고 사업결합거래면은 사업결합 회계 처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하라는 규정은 모두 자산부채법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나온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본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돕는 것입니다. 주로는 기준서 제1012호인 법인세 그리고 이제 다른 기준서의 내용을 가지고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부는 1부에서 배운 법인세 회계 규정을 이제 여러 경우에 적용하고 이제 응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12호 법인세 기준서와 이제 다른 기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래의 사항들을 이제 중요하다고 보아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보시면 세무기준액의 결정 방법을 적용할 때 일시적 차이가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유보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일시적 차이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유보와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기준액의 결정 방법을 따를 때 일시적 차이가 유보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식기준 보상거래, 그죠?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자산 취득 시기가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때는 일시적 차이가 유보와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다루는 것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2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인세 회계 적용 혹은 응용을 다루었는데요. 크게 사업결합과 연결재무제표 두 개의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업결합에서는 과세사업결합거래, 비과세사업결합거래로 나누었습니다. 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거래에 대해서 이제 회계처리하는 원칙만 간단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은 비과세사업결합거래죠. 주식 취득을 할 때 주식 취득으로 사업결합거래가 이루어질 때 법인세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실제 사업결합거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합병, 영업양수, 또 주식 취득, 합병 같은 경우도 이게 비적격 합병이냐, 적격 합병이냐 등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요, 그죠? 이것을 세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과세 거래냐, 비과세 거래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 거래냐, 비과세 거래냐에 따라서 세무기준액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이전대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제 영업권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무에서 이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이 어떤 이제 최초로 종속기업을 취득해서 지배력이 획득될 때, 또 반대로 계속 연결실체에 있다가 어떤 기업이 떨어져 나가서 지배력이 상실될 때, 그리고 연결실체 간에 내부거래가 있어서 내부거래가 제거되는 것과 관련해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다룬다든지, 또 비지배 지분 보유 비율의 변동은 연결실체에 그대로 있지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이제 보유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죠.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법인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종속기업이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법인세 회계 처리를 고려하는지, 그리고 연결실체가 그 세법상으로 연결납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법인세 회계 처리 고려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개정판에서는 책의 앞부분에서 자산부채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이 자산부채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준세의 규정을 훨씬 더 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처리 오류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세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판을 쓸 때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초판에서 책의 분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분량을 많이 줄였고요. 또 모든 설명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종이도 얇은 종이를 써서 책 분량도 상당히 얇게, 그래서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KIFRS 법인세계 이 개정판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책과 충고를 제가 받을 수 있기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